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해서 2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강은 금지 행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말 그대로 금지 행위가 뭐예요? 금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앞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 글자 하나가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바로 제 개업공개사라는 부분이 뭐였죠? 개업공개사는 사장님. 자,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등이 붙었어요. 바로 이 등이 뭐냐면 소속공개사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업공개사 등하면 그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죠. 사장,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직원, 중개보조원과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는 하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나열을 해놨는데, 자,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중개대상물 하면 아까 뭐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죠. 매매는 팔고 사는 것이고 업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전했으니까 업.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이 장사라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이죠. 계속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한다면 결국은 집장사, 땅장사하는 거죠.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개업공개사 등이 이렇게 요런 소위 말하는 이걸 줄이면 뭐라 하냐면 무등록업자라 그래요. 이 무등록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 금품을 받는 행위.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중개보수, 이제 여러분들 흔히들 중개수수료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또 이 시중에서는 복비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이거를 한 푼에도 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많이 더 받는 경우도 있죠. 왜? 근데 한 푼에도 더 받아서는 일단 안 된다. 그래서 사례로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더 주겠다고 더 준 것도 안 돼요. 그것도 걸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수를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이 거짓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를 들 때 뭐만 안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같은 거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들이 뭐 권리관계 같은 거 속이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가격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가 짜고 속이냐면 매도인가 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걸렸다 그러면 1년 이하 정도 1,000원 벌금이고요. 좀 강력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강력한데요.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자, 근데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와 관련된 증서 그랬죠?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청약통장. 이거를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합니다. 자,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그러는데요. 청약통장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불법 거래. 근데 불법으로 많이 거래하죠? 자, 이거는 주택법이라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법이라는 부분인데 공법에 주택법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청약통장 거래가 금지된 건 규정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청약통장 같은 거를 매매, 알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걸렸다면 3년 이하 징역부터는 3,000원 벌금 크죠. 자,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중개 의뢰인이란 누구예요? 나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죠. 그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1억 5천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거 1억만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충분히 1억 5천원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있죠? 돈 버는 방법. 내가 직접 얼마 사가지고? 네, 1억이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면 되겠죠. 자, 이거를 막는 것이 바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판례도 나왔는데요. 부부간에도 안 돼요. 자, 부인이 개업공개사인데 물건을 좋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했냐면 네,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쌍방 대리, 양쪽을 대리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자, A하고 B로부터 B가 있고요. 자, 이제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A로부터도 위임받아요. 네가 알아서 좀 팔아줘 그러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시는 모르겠는데요. 자, B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위임받아요. 자, 네가 알아서 좀 사줘. 요즘은 부동산 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산관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러면 얘로부터도 위임받고 얘로부터도 위임받았으니까 계약서 누가 다 쓰죠? 예, 이 사람이 다 쓰죠. 개업공개사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자, 여기서 1억에 팔아달라고 한 것을 여기에다가 1억 2천에 파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다 하니까 계약서 혼자서 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한테 줄 계약서는 얼마에 쓰고? 예, 1억짜리. 얘한테 줄 계약서는? 예.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행방이야 여러분들 잘 알겠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요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금지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는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등 투기 조장 행위 좀 긴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이게 뭐냐면 미등기 전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미등기. 자, 미등기 전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라든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미등기 전매 요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 중간에서 차익 남겨놓고 등기하지 않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기 조장,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이런 것들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걸렸다면 이제 가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있어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짓 거래하는 건데요. 거짓말로 거래해가지고 계약서를 가짜로 써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죠. 아파트 가격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가격을 상당히 올리기 위해서 가짜로 거래 계약서를 써서 가짜로다가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개업공개사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렸다면 이거 3년 이하 징역도 3,000원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개업공개사끼리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개업하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원업소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원업소. 예, 지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그래서 밖에 있는 개업공개사끼리는 뭐 물건을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걸렸다 그러면 형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 2강은 주로 이제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경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